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 계속하고 있죠. 오늘은 1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제 14조 제2항 제9호를 한번 읽어보면요. 자,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입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네요. 해당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계약 준칙에 여기 있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19조 1항 제7호. 자, 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또 운영, 또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 인사, 보수, 책임, 이러한 사항들을 관리규약에 명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규약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계약 준칙에 보면 제8조와 9조에서 위에 나와 있는 이 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소장, 직원의 자격요건과 인사, 보수, 책임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6조는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관리방법을 자치관리하겠다 하고서 입주자 등 과반수가 정했다는 내용이죠. 그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을 하고 영제 4조 1항 별표 1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을 해야 한다. 누가 해야 한다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장,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도 해야 되고, 그죠? 또 시행령 4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서 여기서 법에서 정한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도 구성을 해라. 다시 말하면 자치관리일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도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 즉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그 자치관리 직원들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구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자치관리일 경우에 대표회의가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제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9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겠죠.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등 이래서 제1항부터 4항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 관리사무소장에게 법 제69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 따른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의 처분 확정이 내려진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자,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또 규모가 적으면 주택관리사포 자격증이 있어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배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자격 취소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자격 정지를 당했어요. 그러면 법령을 위반해서 계속 그 관리사무소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법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해당 단지에 배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2항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것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무네요. 그죠? 자, 이렇게 선임된 소장님이 해임된다는 게 위에 있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만약에 해임됐어요. 그런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 이렇게 해임은 안 됐지만 그 밖의 사유로 만약에 결혼이 됐다. 그 밖의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자진해서 그만두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겠죠.
그렇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한 날로부터 해서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한다. 원래는 공백 기간이 없이 해임되면 바로 선임해야 되는데 관리사무소장을 또 선출하기 위해서는 위에 나온 것처럼 대표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의 임명은 대표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의 소집을 해서 또 소장 또 면접도 하고 또 구인 공고도 올리고 이러한 기간이 좀 소요가 되죠.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다 고려했을 때 한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30일 이내면은 30일 동안에 공백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제3항 자치관리기구 직원이 선임된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이제 제외하고요. 선임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선임된 자와 근로기준법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취업규칙 작성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소장이 제외해가지고 소장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관리사무소장도 당연히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근로-고용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 또 관리사무소장과 그 직원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에 소장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겠죠. 선임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여기도 입주자 대표회의네요. 선임된 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해라. 근로기준법을 무조건 준수해서 근로계약도 체결하고 또 근로계약서도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다 취업규칙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러면 취업규칙 작성도 해야겠네요. 입주자 대표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작성을 해줘야겠네요. 기준법에 따른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는 취업규칙 등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 있을 때 신고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4항 관리사무소장 및 자치관리기구 직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되 직원 선임 전에 대표의 의결로 결정해라.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만약에 임금이 인상되면은 동일하게 이 절차를 또 거치라고 되어 있네요. 관리사무소장과 자치관리기구 직원 모두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되게 하라는 거죠. 이 최저임금 인상은 자치관리기구 소장과 직원들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또 직원 선임 전에 대표 의결로 결정해라. 이 내용은 직원 선임 전에 회장님이나 감사나 이사님이 이 사람 직원으로서 그렇게 의결 없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의 의결로다가 직원 선임도 결정을 하라는 의미겠네요. 근로계약서도 명시를 또 한다. 임금 인상이 될 때도 회장님이 얼마 인상해줘라고 독단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고 대표의 의결로다가 결정해서 임금 인상 금액을 결정해서 똑같이 근로계약에 명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 자치관리 그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나라의 대부분 공동주택은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는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자, 관리주체입니다.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주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근로자, 아까 얘기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기구 직원들과의 이제 근로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주택관리업자가 되고요.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치관리인 경우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오해를 해서 여기에 위탁관리도 똑같이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탁관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점. 만약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표회의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적용해서 부당하게 소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인사 노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게 되면 법령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하시고 오늘 했던 자치관리일 경우에 이런 내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위탁 관리일 경우에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